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뭐 명지대요 이런 애들이 없거든요 아직 당연히. 그래서 스카이대학교, 서성한이, 중경외시, 서울 수도권 대학까지 예 여기까지가 이제 대학인데 전국에 해마다 70만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재수생 합쳐서. 그 중에 1.6% 안에 들어야 이제 스카이 대학을 평균적으로 간다고 추산이 되고 있고요. 또 1.5에서 6%까지가 들어야 시립대. 그래서 중경외시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엄청난 숫자죠, 사실. 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나는 뭐 다 됐고 그냥 서울 안에만 가면 좋겠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되게 쉽게들 얘기를 아이들이 좀 하거든요. 70만 명 중에 11% 안에 들어야 이제 그 숫자가 사실 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됐고 이제 현실 파악 좀 했더니만 수도권 정도면 만족하겠다. 애가 통학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만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20%. 이게 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여기 안에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애들은 고3이 돼서도 인서울 얘기만 하거든요. 5등급, 6등급이 돼도.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 70만 명의 학생들을 보시면 스카이대학 가는 애들은 전체 중에 진짜 이 빨간 색깔 2% 안에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 5%, 또 인서울 5%, 8%가 이제 수도권에서 거의 전체 파이 중에서 진짜 극소수만이 20% 안에 드는 학생들만이 수도권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중학교 때 이렇게 사실 했던 학생들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입시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고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나 다른 어떤 입시 컨설팅 회사 단체에서도 뭐 입시 관련된 설명회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꾸 들어도 좀 어렵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어머님들이 대부분 학력고사 보시고 대입을 치르셨던 세대들이세요. 그때는 이제 성적 순으로 쫙 이제 순서를 매긴 거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울 연고대 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한양대 이상까지 가자. 그래서 배치표 기억나시죠? 위에 접고 아래 접어서 여기서 좀 가자. 아주 철저하게 성적으로만. 그때 체력장도 보셨죠? 체력장하고 막 합쳐갖고 이렇게 가셨던 세대들이시니까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그런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아시다시피 수능이 지금 이제 기본적인 어떤 중심이 되는 거고요. 수능은 94년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수능 첫 세대예요. 저희 윗세대부터까지는 학력고사 받고 저 때 갑자기 시행착오하느라고 여름에도 보고 겨울에도 보고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작이 돼서요. 2009년도라는 중심의 어떤 딱 획이 한번 그어집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는 2013년도에 또 한 번의 어떤 기획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 좀 닫아주세요. 그 94년도에 시작한 수능, 그러니까 95학년도 수능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2009년은 도대체 뭐냐면 그때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는 이 권한이 교가부가 아니라 이제 대교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서 아이들 우리가 뽑고 싶은 스타일을 우리가 알아서 뽑겠다. 이게 공지가 이때 났고요. 이제 2013년도는 유형이 크게 변화를 했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이제 서점 같은데 연신내 문고나 뭐 영풍 문고나 교보 문고 이렇게 큰 서점 가시면 넘기는 문제집 있잖아요. 과목별로. 근데 그 문제집 보시면 2009년도 이후에 모의고사부터가 쓸만해요. 왜냐면 그 전에 난이도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을 한 건데 수능이 너무 쉬워버리면 수능을 안 믿거든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변별력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기출문제는 다 2008년도 이후 문제집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2013년도는 이제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 요 애들 지금 이 대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애들 요 때까지는요. 수능 전체가 문항이 50문항이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 17문항이 듣기였습니다. 그래서 30%가 듣기였는데 바뀌었죠. 올해부터. 올해 고3부터는 지금 옆교실에도 고3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50%가 듣기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A형과 B형, B형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영수 3과목은 난이도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국영수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죠. 자,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학력고사 시절이었다가 수능에서 이렇게 큰 역사의 어떤 흐름이 있는 와중에
대학에서 또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학력고사 때 성적만 갖고 뽑았던 애들은 예를 들면 10명 중에 2명만 그렇게 뽑아요. 그리고 2명은 논술을 뽑아요. 그러니까 성적도 보고 논술도 보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2명을 뽑고 특별 전형이라 그래서 뭐 김연아 선수나 연예인들이나 뭐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 뽑겠죠. 영어 특기자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배려 대상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 100명 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10명은 사회배려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식의 어떤 뷰로 서울대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지역균등제라 그래서 서울대는 또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균등 이런 것들을 학교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정말 서울 연고대를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에 치열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자녀를 키우셔서 어느덧 얘네가 대입을 치러야 되는데 자꾸 이쪽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보시고 자꾸 저기만 보시니까 뭐가 좀 안 맞게 되는 거죠. 준비 사항도 자꾸 뭔가 타이밍이 놓쳐지고, 특별한 사항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특이하다는 거죠. 이 입시의 어떤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뽑냐,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0만 명이 있어요. 우리 애가 고2여도 70만 명, 고1이어도 70만 명.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19만 명 정도가 재수생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한 50만 명 정도가 해마다 고3, 고1로 이제 시험 보는 건데, 재수생이 훅 들어오니까 19만 명 합쳐서 70만 명, 69만 명 정도가 해마다 입시를 치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그 2,010만 명은 정시로 이제 대학에서 합격을 하게 되고요. 수시 지원이 있는데, 수시에서는 학생부는 이제 내신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내신에서는 14만 명의 학생을 뽑게 됩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로 좋아야 이 전형으로 합격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서성환이나 중경외시, 뭐 인서울 정도를 봤을 때는요,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1등급이 아니라 1.3% 안에 들어와야 돼요. 1등급이 4%인데 1.3% 안에 들어와야 내신만 갖고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에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에서 1.3%니까 3등? 전교 2등?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잘 모르니까요. 너무나 이제 입시 구조에 대해서 잘 많이 모르기 때문에, 아, 저는 내신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학생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 가요. 이건 어디서 누가 가는 거냐면, 지방에 있는 왜 고등학교에서 공부 되게 잘하는 전교 1, 2등 있잖아요. 아무래도 입시나 이런 거에서 열세의 어떤 교육 환경에 있는 이 학생들이 동국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무슨 한양대라든가 건국대나 세종대 이런 데를 이제 이걸로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좋은 대학교 뭐 서울 연고대 이상의 학생부 전형이라 그러면 1.3%에다가 플러스 또 수능의 최저 등급이라는 게 확실하게 딱 걸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정관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들한테 어깨에 상당히 짐을 좀 주어 드리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입사제 전형으로 해마다 10만 명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19만 명이고 특기자가 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네요. 정시, 학생부, 사정관, 논술, 특기자. 그런데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갈 수 있는 전형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말씀 방금 드린 것처럼 학생부로 우리 학생들이 진학을 할 수 있을까요? 대입에?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갈 수가 없고요. 특기자 갈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이죠. 뭐 과학고라든가 경시대 실적 갖고 있는 아이들, 영어 특기자는 이제 토플 뭐 115점 이상, 탭스가 935점 이상 뭐 이런 학생들인데, 지금 저희 학원에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죠. 한두 명 있다 없다 뭐 이 정도일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논술하고 정시로만 애들이 대학 원서를 써요.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지금 30% 정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가 다 수시 전형인데, 수시 전형도 잘게 쪼개보니 논술 전형이 제일 많죠. 27%고, 그 다음 학생부 전형이 20%고 사정관 전형이 14%고 9%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넉놓고 있다가는 정시 아니면 수시에 논술 전형밖에 못 쓰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렸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러다 보니까요, 정시의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요, 항상. 그리고 학생부는 쓸 수 있는 애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5대 1, 그리고 사정관은 되게 적죠. 3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의 논술 전형 중에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애들이 우선 선발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 우선 선발이라는 용어를 쓰는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들만 저 전형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국대가 우선 선발 기준이 있냐면 없어요. 그러니까 서연고, 서성환이, 중경외시, 중경외시도 거의 우선 선발 기준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 좋은 스카이 이상 뭐 이런 대학들에서 예를 들어 애들이 논술 전형으로 이제 원서를 썼는데 수능에 야 국영수 111이네 우리 학교 먼저 뽑아줄게 이제 이렇게 거는 게 우선 선발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굉장히 극소수가 되겠죠. 111이 적은 숫자니까 많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경쟁률이 3대1 정도 되게 됩니다. 일반 선발은 뭐냐면 예를 들어 2등급이 2개인 그런 수능에서 2등급 2개를 한번 먼저 내라. 그러면 우리가 논술 전형에서 뽑아주마. 이게 일반 전형인데 이거 만만하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경쟁률이 150대 1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물론이고 뭐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죠. 150대 1에서 합격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괴물이죠.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래서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 다니고 있는 선배들하고 애들을 좀 만나서 질의응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발표했던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는 영어 특기자로 글로벌 리더로 이제 성균관대를 들어가는 학생인데 이게 말이 되냐. 보질 못했다 진짜 이렇게 붙는 애들을. 너무 힘든 거다 이거는. 진짜 무슨 작가적 성향이 있어서 글을 기가 막히게 써도 이게 힘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기자는 3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되고요. 근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몰리냐면 이유가 간단해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학생부 조건, 입사제 조건 준비 안 했고 그저 갈 수 있는 전형 조건을 보지 않는 거는 정시하고 논술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쪽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시 자체 대학에서 원하는 거 되게 확실해요. 학생으로 뽑겠다, 입사제로 뽑겠다, 정시로 뽑겠다 이렇게 뽑고 경쟁률도 지금 눈에 보시는 것처럼 확연한데 거기에 맞춰서 각 고등학교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입시 전략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지금 보고 계시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서부학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부학군에서 2등급 이내의 어떤 평균이 2등급 정도 되는 애들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왜 2등급이냐면 아까 보셨던 서연고, 서성환이, 중경외시를 가려면 2등급이 2과목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 돼야지 합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대원외고 같은 경우 하나고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대원외고는 4과목 평균이 2등급인 학생들이 98%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다 그냥 2등급, 1등급 찍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포구에서 뭐 서울여고, 상암고 이렇게 있습니다. 상암고등학교는 전체의 5.2%예요. 2등급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한성고등학교 5.4%, 인창고등학교 5.2% 이렇게 쭉 있죠. 예일여고도 안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주변에 보이는 학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못 가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4년제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재수생을 빼고 재원생 중에서는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한 10명 정도? 이 정도도 채 안 되는 학교도 되게 많고요. 서울대 못 가는 학교는 뭐 천지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성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스카이 진학률 재수생 포함해서 작년도 기준 자료 보고 계시는데 대성고는 재수생이 아무래도 이제 압승을 하게 되고요. 들어오시죠. 그 스카이 진학률은 13.1%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충암교가 4.2%, 숭실이 4.1%, 내일이 4%, 명지고가 3.6%.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고 거의 앞자리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 중에 70, 80%는 다 재수생이에요. 재원생이 저렇게 갈 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스갯소리로 서부학군의 일반고는 4년제다. 정말 제가 해마다 좀 절감을 하는 게 작년에도 저희가 고3 애들 운영을 하면서 좀 기대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3은 저희가 재수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명 우리가 좀 얘네를 키워가지고 이번에 좋은 실적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학교에 전교 1등도 좀 있었습니다. 상암고 전교 1등도 있었고 충암도 있었고 명지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3명이 다 재수를 하대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도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좀 너무 가슴도 아프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계속 1, 2등급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이제 고1, 2, 3 때까지. 그러니까 잘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면. 근데 딱 6월 모평부터 19만 명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2등급 굳히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동시에 내신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능에만 올인하는 재수생이랑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은 자기가 1등급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전 1등급이에요. 2등급 대로는 나와요. 이 얘기는 뒤에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1등급이라고 믿고 있었던 학생들이 좀 더 강력한 재수생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확실한 2등급 혹은 3등급 초반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실제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또 재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학년 애들하고 또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제 어머니께서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서부학군에서 굉장히 드러나는 입시의 어떤 전형이에요. 모든 일반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구마다 좀 다른 특성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서부학군에서 8년째 학원 5년 중인데 절대로 다른 학군에 비해서 애들의 학력이 뒤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오시는 강사님들도 주로 이제 목동에서 많이 오시겠죠. 아무래도 지역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강남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있고 진태쌤도 김진태 강사나 뭐 김미영 강사나 영통님 강사 다 이제 뭐 목동 아니면 강남에서 오셨는데 다 공통적인 얘기를 하세요. 초중고 강사가 지금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지는 모르겠대요. 솔직히. 근데 뭐가 이렇게 잘 교육을 하고 이러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심각한 걸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약간 지방 느낌?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유는 전략이 없는 어떤 학습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암기 위주의 중학교 수업을 많이 했고요. 그것만 했으면 사실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왔던 경우가 사실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그 점수가 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객관적인 점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으셨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일반고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1년에 2번밖에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서울에 있는 일반고 얘기고요. 자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일산이나 분당만 가더라도 1년에 3번, 4번은 다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애들이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볼 수가 없죠, 잘. 그래서 몇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가탕 중에 뭐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서 시험을 보니 잘 볼 리가 만무하고 보고 나서는 학교에서 딱 따라붙어갖고 이걸 분석해주고 뭐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고는 그 바로 뒤에 또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뭐 일반고 아니라 특목고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 차원에서도 모의고사를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등급이 3, 4등급인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1년에 2번 보니까 에이 나 그때 그냥 대충 봤는데 아니 나 졸았는데 사실 그거 제 점수 아니에요. 막 이런 심리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세우질 않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 첫 번째 관문은 자기가 현실적인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지만 그걸 인정해야 하고 목표를 한 단계를 세우는 건데 항상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이 주제 파악이 좀 안 되는 거죠. 이 주제 파악은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원들 중에서도 유행어예요. 주제 파악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중학교 때 그래 왔기 때문에 3, 4등급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위주의 공부는 좀 뒤처지게 돼 있고 수능이 이제 그러다 보니 평균적으로 4, 5등급을 때리는 거죠. 3등급 하나 있고 4등급 2개 있고 이런 애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어떤 매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암기 위주의 중학교 학습 습관을 버려야죠. 이제 고등학생이고 대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개념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응용력을 가지고 유형 학습을 해야 됩니다. 피상적인 얘기 같지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민재 같은 경우 이제 과학을 선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수능에서 과목 2개,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마 뭐 너무 또 잘하는 학생이지만은 먼저 이렇게 수능에서 2, 3과목의 이제 감기 과목, 탐구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회 과목, 역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개념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교과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나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들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시대별로 정리도 하고 왕도 외우고 이렇게 할 거고 암기할 건 쫙 외우고 현관펜 치고 반복해서 보고 그러고 나서는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응용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이걸 문제로 내는 거니까 이 스타일에 맞게끔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또 문제는 유형마다 난이도가 다 있습니다. 그 난이도에 맞게끔 또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만 하고 끝인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은 기출문제가 가장 기준이죠. 뭐 EBS다, 뭐 메가스터디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한국 교육평가원에서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평가원에서 6월하고 11월 모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엄마가 그걸 내는 거죠. 계속 시험들을. 그러니까 6월, 11월 모평이 완전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시험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시험지를 보고 분석도 해야 되고 모든 과목마다 말이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걸 아예 할 생각을 좀 안 하는 것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대학을 선정을 하고 전형을 정해야 돼요. 근데 언제 전형하시냐면은 지금 1학년들은 아직 이르고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선택을 하셔서 입사제로 갈 것들, 뭐 논술로 갈 것들, 뭐 특기자로 갈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서 본격적인 준비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좀 높은 목표 좀 우리가 좀 생각하지 말고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부가 3, 4등급이고 수능이 4, 5등급인 학생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얘가 아무리 1, 2등급까지 찍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가 안 돼 있으면 이게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수능 과목에서 평균적인 4, 5등급 필요 없고요. 2과목만 찍어갖고 3등급 이상 올리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다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수능의 과목들을 딱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단계별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 한 6% 이상대, 그러니까 굉장히 최상위권이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국영수 3과목에 완전 집중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선 선발 기준에 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위권 대학의 우선 선발 기준은 국영수 3과목이 111이거나 112거나 이제 합이 3이거나 4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무너지게 되면 하나가 3등급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부합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11% 미만이다. 그럼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국영수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2과목을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 보면요. 고3 때까지 영어랑 수학학원을 문이과 상관없이 다 영어학원 다니고 다 수학학원 다니는데 영어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영어학원이라서가 아니라 이과든 문과든 영어는 B형을 다 선택하라고 해요. 어려운 B형을. A형이 쉬운 건데. 근데 이제 이과면은 국어는 쉬운 A형을 보는 거고 문과면은 수학은 쉬운 A형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과목이 필요한데 너무 3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약간 중학교 마인드가 계속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고2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 뒤에는 국어랑 영어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문과 학생들도 나중에 정말로 스카이 대학을 가려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전제는요 분명히 국어랑 영어가 전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요. 근데 영어가 안 돼 있는데 수학이 나중에 되게 중요하대 이러니까 막 수학하시는 문과 학생이 있는데 좀 안 맞는 거죠. 기본이 된 상태에서 얹을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6%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나 수학 영어나 이렇게 짝짓기에서 좀 올인해야 될 과목들도 선정을 하셔야 되겠고 11에서 20%에 속하는 학생들은 4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2등급을 만들 시나리오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2학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강조를 해요. 그리고 1학년 아이들도 지금 보면 다 알잖아요. 얘가 지금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도 있고 2등급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재수생 들어오고 하면은 2등급이 뭐 정말 남의 집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3등급 하나만 찍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 5, 6, 7등급 막 이렇게 받는 애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네가 학원을 왜 다니냐 지금. 문과고. 네가 5등급인데 올려봤자 어디까지 올릴 수 있겠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다니지 말고 괜히 시쳇말로 돈 진짜 쓰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수학하고 또 쉬운 과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5, 6등급 나온 애들은 저는 그냥 얘기해요. 영어랑 너 국어 빨리 하고 논술 시작하고 사탐에서 한두 과목만 선택을 해갖고 그것만 하자. 그리고 좀 있으면 안 나오면 국어도 버리라고 하던가 뭐 이런 식의 작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위치다 그러면은 4과목 중에 2과목 혹은 3등급 정도를 찍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숫자가 지금 보시면은 2등급, 뭐 3등급, 2과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원에 이제 다녔던 학생들이 어떤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파란 색깔 학생 같은 경우는 서가분의 일반고, 그 상암고등학교 다녔던 학생이에요. 얘는 내신이 2, 3, 2이니까 정말 상위권입니다. 이 정도면. 상암고에서도 사실은 2, 3등급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들 공부하니까요. 근데 얘가 수능이 어중간한 점수가 나온 거예요. 3333. 진짜 어디다 갖다 쓸래야 쓸 수가 없네요. 이 점수가. 왜냐면 여기서 하나만 2등급이 나왔어도 사실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기껏 그러니까 나머지 4든 5든 6이든 8이든 신경 안 써도 되고 2과목만 2등급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끌고 간 거예요. 문과 남학생이었고 고3 마지막 날까지 수학과에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65만 원씩 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고 어머님이 또 학교 선생님이신데도 또 이거랑 별개인 거죠. 입시를 처음 치러보시는 학부모로서는 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당연히 열심히 내신 공부를 했고요. 근데 지금 전문대를 갔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3등급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따로 논술 준비를 한 것도 없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다 할 스펙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로 중학교 스타일로 공부를 쭉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전문대가 얘가 거기를 갔고 3육대입니다. 죄송합니다. 3육대를 갖고 지금 반수한다고 이제 하다가 반수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대 간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타학군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뭐 대치동 얘기 많이 합니다만 대치동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치동이 그렇다고 막 되게 잘 살고 우리 생각처럼 엄마들이 막 너무나 막 그 의욕이 넘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나 지금도 이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자유를 줘요. 야 엄마만 믿어 그냥 2개만 해라.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야 다 해야 돼. 옆집에는 어떤데 이게 아니라 야 2개만 해. 왜냐면 엄마가 다 알아보시고 이게 안 되겠구만. 얘를 내가 유치원 때부터 지금 이렇게 쭉 가르쳐 보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얘는 지금 이제 4등급이에요. 내신은.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죠. 야 내신 나 4등급만 해. 더 떨어져도 좀 문제인데 요 정도만 하면 오케이. 괜찮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너 2과목만 하자. 너 문과니까 언어랑 국어죠. 이름 바뀌었습니다. 국어랑 영어만 올인해갖고 너는 지금 2등급만 만들어라. 수학은 내신 때문에 버리지는 말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못 봐도 뭐라고는 안 할게. 근데 수학은 그냥 하지 말고 수1까지만 하고 너는 그냥 2등급 2개만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쪽으로 더 이제 올인을 시킨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논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여름방학 전부터는 이제 논술을 쭉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비교과 활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연한 차이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 2가지 요인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대학의 입장에서 얘를 판단했을 때는 얘는 뭐죠 도대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지? 지금 시골에서 왔나? 탈북민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얘는 이제 너무나 여우 같은 거죠. 내신이야 이제 비교해보시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성실도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이 2가지 요인이 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2개가 만족되는 바람에 성균관대를 붙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학력고사 시대의 그런 입시하고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머님들 전 과목 다 보셨죠. 한문도 보시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수능이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과학탐구 4과목 다 선택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뭐 사회탐구에서도 6과목 이상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국사를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세계사, 국사,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다 배웠다면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한 3-4과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그 과목을 올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공력으로 논술과 비교과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좀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논술이나 비교과만 갖고 100% 대학에서 뽑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수능도 보고 내신도 봅니다. 그런데 내신을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이제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환산 점수로 따져서 어떤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를 예를 들겠습니다. 동국대에서 아니면 뭐 서강대 정도에서 1000점 만점에 내신이 우리는 300점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700점은 논술로 보겠고 마지막으로 수능의 최저 등급 2개를 2등급을 가지고 와라. 이게 조건이라면 이 300점 이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내신. 그렇죠? 그런데 이 300점이 진짜로 이렇게 깊게 쑥 들어가 보면 진짜로 꼴등과 1등이 빵점과 300점의 차이가 아니라 꼴등이
뭐 예를 들어서 65점을 딱 주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봤을 때 1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는 내신으로 봤을 때는 2점 차이밖에 나지가 않고 총점 환산에서는 예를 들어 수능 한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이제 학원에서 하는 얘기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뭐 이미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라 조금 이제 중하위권 대학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5점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수시에서는 6번 지원이 가능하게 이렇게 딱 묶여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막 7번, 8번, 10개 써갖고 애들이 막 미친듯이 오토바이 타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보셨죠, 신문하게. 근데 지금 6번으로 줄어들었고요. 6번을 뭘로 쓸 건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략 없는 애들은 6개를 다 논술로 쓰는 거예요. 150대 1, 150대 1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정시의 과목별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수시기를 만약에 다 떨어졌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정시로 가야 되는데 국영수학은 탐구가 다 동일한 점수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좀 달라요. 과마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애가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보는 학교에 진학을 한다는 것은 국영수니까 수학을 가산점 주는 학교거든요. 그 학과. 이런 걸 보고서 점수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 보고 그냥 띡 넣는 게 아니라 그 점수별 반영 비율도 보고 우리의 점수도 보고 이미 정시는 수능 성적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해서 총점으로 해서 이제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책에서 35, 35, 35 막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웬만한 대학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이런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별로 수능 최저학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어머님. 우리 대학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 보는 것은 수능이에요. 뭐 논술을 아무리 잘 쓴들 비교과를 확실하게 했든 간에 내신이 기가 막히게 좋아도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에 최저를 만족하지 못했다면 걔 논술은 읽혀지지 않습니다. 입사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 최저 단계라는 게 2등급 2개를 뭐 제시해라 이제 이런 학교도 있고 아니면 아까 우선 선발 기준은 1등급 3개가 다 만족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우리는 한 과목만 3등급짜리 가져오면 돼 이제 이런 학교가 있어요. 인하대나 광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높여졌죠. 우리는 한 개는 안 되겠고 2과목만 3등급 정도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죠. 이런 학교들이 뭐 단국대나 숭실대나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2과목이 2등급 이상이다. 여기부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뭐 이 정도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영수가 합이 4, 5, 국영수 합이 3, 4, 국영수 합이 1, 2 이제 이런 식으로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는 스카이 대학교가 이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얘들 얘기하면요, 여기 얘기를 해야지 좋아해요. 학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시고. 근데 고1은 아직 지금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여길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시겠지만 물론 아이를 지금부터 뭐 기껏 기를 일은 없죠. 하지만 일단 6월 목표는 딱 보고 나서는 어느 정도 선을 잡아서 단계별 목표를 좀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내 점수가 평균적으로 3, 4등급을 찍고 있다 그러는데 계속 여기를 바라보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에서 맞출 과목들을 좀 보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서울인대학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은 첨부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수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저는 정시로 대학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시는 수시와 그 비율 자체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30%를 채 안 뽑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7명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건데 저는 3명 들어가는 그 정시로 갈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수시를 전형을 하고 안 되면 정시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정시를 목표로 한다는 그 학생의 속내는 내신이 굉장히 안 좋거나 준비된 스펙이 없거나 준비한 논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결국 수시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수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150대 1 정도 경쟁률이 이제 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논술로 대학을 가는 경우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요. 일단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좀 나뉘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선발을 제시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녀분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사실 크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학교일수록 우선 선발의 그 포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연세대학교 뭐 경영학부에서 만약에 3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우선 선발로 200명 이상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를 일반 선발로 뽑는데 정원이 다 차지지 않으면은 일반 선발에서 막 추월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시로 넘어가요. 그 숫자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저가 필수죠. 아까 우선 선발은 111, 112 이 정도고 일반 선발은 2등급 2개 정도. 그리고 대학별 논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문이과가 다 논술을 보죠. 이과는 수리 논술을 보고 그렇죠. 심층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문과는 이제 글쓰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각각의 학교마다 유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기본기를 닦은 다음에 3학년 때에는 그 유형별 연습과 훈련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선배가 집중을 해야겠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 논술 선발에서 좀 유리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은 좀 불리하지만 이 친구들은 수능을 잘 보잖아요. 그리고 논술 같은 거 머리가 똑똑하고 하니까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더 유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아니면 일반고에서도 좀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주로 유리한데 너도나도 이걸로 다 지원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거고요. 사정관 제도를 저는 좀 오늘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사정관은 아까 보시다시피 평균적인 경쟁률이 3대1, 5대1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전형입니다. 일단은 수능 최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좀 좋은 대학에서는 사정관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돼요. 한 3등급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3, 4등급 정도. 그리고 서류를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방법도 잘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